즐거운 수학사냥 장아찌입니다. 자, 오늘 지금부터는 이제 방정식의 시험 유형 문제, 시험 예상 문제 그런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유형, 시험 예상 문제는 선생님이 오랫동안 이제 지도하면서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들 중심으로 그런 녀석들 중심으로 공부를 하니까 잘 귀 기울여 들으시면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으로 문자의 사용 부분에 대한 시험 유형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 사용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옳은 거 고르기입니다. 자, 옳은 거 고르기라서 하나씩 이제 검토를 해 가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제 문자를 사용할 때 일단 뭐 곱하기, 나누기 막 이런 게 있는데, 일단 곱하기 같은 순서대로 하면 되고, 나누기 같이 쓰면요. 그 다음에 나눗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역수를 곱해서 계산한다겠죠. 그런 거. 그 다음에 괄호 같은 것은 먼저 계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1 뭐 이런 거. 나누기 1, 나누기 마이너스 이런 거. 또는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이런 거. 1 같은 것은 뭐 생략한다 이런 거. 그런 내용 기억나시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제 차례대로 좀 정리해 가면, 요게 옳은가 그 말인데, 차례대로 해 간다면, 요것은 지금 괄호죠. 괄호는 어떤 하나의 숫자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숫자처럼 생각하는데, A 나누기야. 그러면 나눗셈은 역수를 곱한다 그랬으니까 모양을 좀 정리하면 A 곱하기로 바꾸고요. 나누기는 역수로. 자, 이것은 1분의라고 생각하면 되니 1분의 B 더하기 C인데 그것의 역수니까 B 더하기 C분의 1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역수를 곱한다.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분모끼리 곱셈하면 되는 거지. 분모끼리 곱해서 그 다음에 분모끼리 곱하는데 숫자를 앞에 쓴다고 했잖아요. 2를 앞에 쓰고 B 더하기 C를 뒤에 써주고 이렇게 곱셈 기호는 생략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분자는 A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A라고 쓰면 되지. 요 녀석이다 그 말이야. 요 녀석이 지금 그렇게 됐느냐 보면 되는 거지. 이거는 지금 똑같이 생겼으니까 맞다 그 말이지. 이렇게. 자, 옳은 거다 그 말. 두 번째 5 곱하기 A분의 1 나누기 2분의 1인데 나누기가 있으니까 또 역수로 곱해줘야지. 자, 식을 좀 정리한다면 5 곱하기 A분의 1이고요. 곱하기 2분의 1의 역수는 2니까 2를 곱하고 곱하기 B. 자, 이제 다 곱셈 모양이니까 분모 써주고 분자끼리 곱하면 되지. 분모는 A죠 지금이. 분모는 A고 분자는 5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B야. 근데 5, 1은 5, 5, 2, 10. 숫자는 10이고 B가 있으니까 10B. 자, 곱셈 기호는 생략해서 쓴다겠지. 그러니까 A분의 10B라고 써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AB분의 10이니까 틀렸다 그 말이죠. 3번에 자, 이것은 좀 나누기가 있는데 일단 역수로 곱해줘야지. X 곱하기 Y분의 1 X 곱하기 Y분의 1 이런 걸 갖고 또 곱하기. 자, 나누기는 계속 곱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녀석이 이런 녀석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이것의 숫자는 2분의 3인데 숫자의 역수는 3분의 2인데 Z가 옆에 곱해져 있죠. 자, Z가 곱해져 있을 때 이 Z는 분자에 곱해지는 수야. 그러니까 2분의 3Z랑 같은 말이야. 그것의 역수는 3Z분의 2라는 거야. 자, 3분의 2만 역수로 바꾸는 게 아니라 3Z가 지금 분자이기 때문에 3Z가 분모로 와서 3Z분의 2를 곱한다는 거야. 그래서 3Z분의 2. 자, 얘를 곱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틀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분모끼리 곱했으면 자, 분모는 숫자 먼저 쓴다 했죠. 3 먼저 쓰고 곱셈기호를 생략하고 YZ 순서대로 좀 써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숫자는 분자는 X 곱하기 1 이 X죠. 그 다음에 여기다 2 곱했으니까 2X지. 2X 자, 이렇게 써줘야 되겠다 그 말이야. 자, 이렇게 써져 있는 것만 맞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Y분의라고 되고 Z가 지금 분자에 올라가 있죠. 자, Z도 분모로 내려와야 되는데 잘못 써졌으니까 틀렸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4번. 자, 이것도 나누기인데 나누기는 일단 곱셈으로 고친다고 했어요. A 곱하기고 그 다음에 B 곱하기 C가 괄호가 쳐졌어요. 자, 괄호가 쳐졌으니까 이거 먼저 계산해야죠. 그러면 BC. 자, 이거 줄여서 BC라고 쓰는 거지. 곱셈기를 생략하면 BC야. 그러니까 BC분의 1 곱해줘야죠. 자, 곱하기 BC분의 1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BC분의 A 곱하기 1 A라고 쓰면 되겠죠. 자, 곱셈기는 다 생략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자, 이 녀석이 돼야 되는데 B분의 A시니까 또 이 모양이 아니죠. 틀렸다고 말이야. 요거는
x 나누기 마이너스. 자, 나누기 마이너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요거 그냥 나눗셈을 그냥 바로 쓰면 되는데 뭐 역수를 곱한다고 쓴다면 x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역수는 마이너스 1분의 1인 거죠. 그러네. 서로 이것은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같죠. 그냥.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이것도 0.1y라고 있는데 이것은 1을 생략하는 게 아니죠. 0.1y가 있고 나누기니까 그거 분의 1 역수 곱해야지. 이거 분의 1 곱하는 거니까 일단은 모양상 0.1y 분의 1. 자, 이것을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이제 분모 분자끼리 정리만 해주면 되는데 분모는 0.1y밖에 없죠. 0.1y. 분자는 x 곱하기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x죠. 자, 마이너스 1인데 1은 생략한다 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x 곱하기 1.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답인데 여기는 모양이 y분의라고만 돼 있잖아요. 자, 마이너스는 앞으로 빼도 되고요. 자,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y분의니까 이거 뭐야? 0.1 소수라서 좀 불편하니까 10배 할 수도 있는 거지. 자, 이거 10배 한다면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그 말. 자, 0.1 곱하기 10이니까 자, 이건 곱하기 생략돼 있어요. 0.1하고 10을 곱하면 1이죠. 1 곱하기 y니까 y라고 쓸 수 있고 얘는 10x. 자, 숫자를 앞에 쓰니까 10x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는 앞으로 빼도 되고 이렇게 10 곱하기 x니까 10x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아, 이렇게 써줘도 된다 그 말이야. 아, 저기 쓰니까 똑같죠. 아, 5번은 맞다 그 말이야. 그래서 1번하고 5번이 지금 옳은 계산이구나. 옳은 식이다 그 말이야. 이렇게 곱셈 기호 생략하고 나눗셈은 역수를 곱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똑같이 생각해 보는 건데 역시 나눗셈 차례대로 이제 정리해 가봐야죠.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역시 마찬가지로 나눗셈이니까 역수로 곱해서 b분의 1 곱해주고요. 곱하기 c분의 1 해주고. 이거 정리하기죠. 정리하니까 분모끼리 bc, bc분의 a 곱하기 1 곱하기 1, a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1번은 bc분의 a니까 맞다 그 말이죠. 지금. 자, 2번. 자, 2번도 a 나누기인데 자, a 나누기인데 이거 곱하기를 일단 바꿔야 되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괄호가 있죠. 자, 여기부터 좀 정리해줘야죠. 자, 그리고 나눗셈 생략해서 b 나누기 c는 c분의 b라겠죠. 그냥 이게 앞에 것은 a 나누기 일단 그대로 쓴다면 요 뒤에 녀석이 괄호 문제 정리하면 요거 문제 정리하면 b 나누기 c란 말은 b 나누기 c 이 말하고 같다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눗셈 생략해서 나타내고 이거는 같은 말이니까 다시 쓰면 a 곱하기 역수 곱하기 b분의 c랑 같죠. b분의 a 곱하기 c 줄여서 ac 이렇게 쓰는 거지. 자, b분의 ac가 맞다 그 말. 아, 요것은 맞다 그 말이야. 자, 3번도 이렇게 있으면 뭐야 이제 이것은 여기 지금 나눗셈이 있고 뺄셈이 있죠. 자, 뺄셈하고 나눗셈이 있으면 나눗셈을 먼저 하는 거라겠지. 요거 먼저 해줘야 됩니다. 정렬이. 이것은 요거 먼저 해줘야 되니까 나눗셈 먼저.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 곱하기 우리가 b 나누기 3은 그 나눗셈 생략해서 b 나누기 3 이렇게 말한다겠지. 요거랑 같은 말인 거지. 그래서 이거고 여기 이제 뺄셈이니까 더 어떻게 계산할 수는 없죠. 그냥 요대로 놔둬야 됩니다. 그런데 요렇게 써놨어요. 자, 저렇게 써지가 얘랑 좀 모양이 같으니까 달라요. 이건 다른 거죠 지금 말이. 이거랑 저것은 모양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요 앞에 괄호가 있을 때 a-b에 괄호가 있을 때는 괄호 나누기 3이라서 괄호 나누기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괄호가 지금 없죠. 괄호가 없으니까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건데 저렇게 썼으니까 틀렸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것은 뭡니까 이제 3a 빼기 b인데 곱하기 마이너스 1. 자, 우리가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러면 1은 곱하나 마나죠. 1은 곱하나 마나니까 도로 이 녀석이 나오는 건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것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주는 거라겠죠.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였으니까 이건 맞다 그 말이야 4번이. 그 다음에 5번은 자, 5 나누기 A. 그 다음에 여기 나눗셈, 뺄셈, 곱셈이 따로 있어요. 그럼 나눗셈 따로, 곱셈 따로, 뺄셈은 나중에 하는 거지. 자, 요거 정리하면 5 나누기 A란 말은 5 나누기 A 이렇게 쓴다겠어요. 5 나누기 A. 나눗셈 생략해서 바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5 나누기 A. 그 다음에 빼기는 그대로 놔둬요. 3 곱하기 2B 줄여서 3B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3 곱하기 2는 3B라고 쓰면 돼요. 자, 이것은 뺄셈이라서 더 이제 정리할 수는 없죠. 이대로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졌으니까 지금 이것은 지금 맞는 거죠 지금이. 그래서 맞다. 3번이 틀렸구나 그 말이야. 옳지 않은 거 3번이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여기 문자 사용은 말로 써져 있는 것도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옳지 않은 거. P1의 5%는 0.5 P1인가? 자, 이것도 5개니까 또 이렇게 써봐야죠. 자, P1의 5%는 0.5 P1이다. 이렇게 나오면 누구의 몇 퍼센트 그 말이? 그 말을 식으로 이렇게 쓴다겠죠. P1의 이것의 0.5%는 곱하기 100분의 5 이렇게 쓴다겠죠. 이 녀석이 P1의 5%그 말이에요. 우리가 퍼센트라는 것은 100분율이라서 100분의 5라고 씁니다. 그래서 비율이 이게 100분의 P1의 100분의 5그 말이에요. 이 녀석이니까 0.05P 이렇게 되겠지. 0.05P1인데 0.5P 그랬으니까 틀렸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원가 X1에 20% 이익을 붙인 정가는 5분의 6 X1이다. 자, 이것도 원가에다가 20% 이익을 붙였을 때 그때 정가. 그 정가는 이렇게 쓴다겠죠. 자, X1에 20% 이익을 붙였다 그러면 곱하기가 있는 건데 곱하기는 좀 생략하고요. 곱하기는 생략한다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쓴다겠어요. 1 더하기 20% 100분의 20. 자, 이렇게 쓰는 거. 여기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어요. X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20 이렇게 하면 20% 플러스한 금액 정가 그 말. 만약에 그래서 빼기 그러면 20% 할인한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 녀석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이 녀석이라서 이것은 이제 곱하기니까 X 곱하기 요 숫자. 자, 이 숫자는 폼으로하면 100분의 100. 100분의 100이죠. 100분의 100 더하기 100분의 20이니까 100분의 120하고 같아요. 이거 정리하기입니다. 이거. 자, 요 녀석 정리하기라서 뭐 이거 10배씩 약분하면 되겠지. 10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5로 약분하고 자, X 곱하기 2로 약분하면 2, 50, 2, 60이니까 50, 2, 60 요거지. 자, 이거라서 이제 숫자를 앞에 쓰니까 곱셈교 생략하고 숫자를 앞에 쓰니까 5분의 6에 X 이렇게 쓰면 되겠지. 요거 원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5분의 6X 원이다. 이것은 지금 맞구나 그 말이야. 자, 이렇게 쓰는 거. 정가에서 뭐 20% 아니면 원가에서 20% 이익을 붙인 정가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 20% 할인해줬다 그러면 빼기라고만 바꾸면 된다 얘기를. 자, 그 다음에 3번 Xkg의 10%는 이거냐. 자, Xkg의 10% X 곱하기 100분의 10. 항상 100분율 계산은 비율 계산 관련된 것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누구 곱하기 몇 분의 몇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녀석이라서 이제 이거 10분의 1인 거, 0.1인 거 알죠? 0.1 곱하기 x니까 줄여서 0.1x1 이렇게 쓰는 거예요. 0.1x. 이게 이제 원이 아니라 단위가 킬로그램이니까 요거 킬로그램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맞는 말이죠. 맞다. 그 다음에 300개의 A%는 3A개이다. 자, 300개의 A% 그 말은 곱하기 100분의 A 그 말이겠죠. 자, A%는 100분의 A라고 써준대 항상 이 퍼센트 숫자. 그래서 요거 곱하기 100분의 A 그 말이니까 요거 300하고 약분하면 3이 남아서 3A 맞죠 이렇게. 3A개다. 3A개 맞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연수 N의 5분의 2는 0.4N이다. 자, 저 이제 소수가 써졌는데 N의 5분의 2, N의 5분의 2란 말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여기는 100분이라고 무슨 비율 관련된 이야기인데 누구의 몇 퍼센트, 누구의 몇 분의 몇 이런 것은 다 그 곱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곱하기라서 N의 5분의 2 그 말은 N 곱하기 5분의 2. 자, 이거 줄여서 이제 5분의 2N인 거지. 곱하기 생략해서. 자, 이건데 5분의 2 저건데 소수로 써졌죠. 자, 소수인데 소수는 뭐야? 요거 이제 뭐 2배 하면 10, 2배 하면 4니까 10분의 4N이죠. 자, 10분의 4N은 0.4N이라고 해도 되겠죠. 10분의 4가 0.4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이거 맞는 말이구나 그 말이야. 그래서 1번이 틀렸구나 그 말이죠. 여기서 이제 비율에 관련된 거 누구의 몇 퍼센트 누구 곱하기 100분의 얼마라고 쓰는 거 이렇게 해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를 사용해서는 이렇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렇게 자꾸 묻습니다.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따져가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네, 일단은 100의 자리가 A, 10의 자리가 B, 1의 자리가 C인 자연수는 이거다. 자, 100의 자리가 A 1, 2, 3, 4, 5. 자, 100의 자리가 A 그러면 뭐 이렇게 생긴 어떤 세 자릿수 이야기죠. A, B, C 이렇게 생긴
100의자리 A, 10의자리 B, 1의자리 C 이런 숫자. 자, 이런 숫자는 뭐라고 했어요? 이건 100의자리라서 A 곱하기 100 그랬죠. A 곱하기 100이라서 이 녀석은 100A 된다겠고 10 곱하기 B 줄여서 10B예요. 1의자리는 그냥 C 이렇게 써준다겠지. 이거는 같다겠죠. 그냥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라는 수를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1번은 맞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2번째 윗변의 길이가 X, 아랫변의 길이가 Y, 높이가 6인 사다리꼴의 넓이는 이거다. 자, 사다리꼴의 넓이 그랬으니까 사다리꼴 넓이 공식에 넣으면 되겠지. 자, 공식에 넣으면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아랫변이 Y입니다. 아랫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괄호 쳐야 되지. 곱하기 높이, 높이가 6이고 나누기 2죠. 나누기 사다리꼴 넓이니까 나누기는 곱하기 2분의 1 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윗변 아랫변 더하고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게 사다리꼴의 넓이야. 요거 이제 정리해보라는 거지. 자, 근데 2랑 6이 약분됐으니까 3이고 자, 3 곱하기죠. 자, 3 곱하기 이거야. 근데 우리가 곱셈기를 생략하고 숫자를 앞에 쓰기로 했으니까 3을 앞에 쓰고 요것을 뒤로 이렇게 써주면 이거 되는 거지. 단위는 이제 제곱센치라고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졌으니까 맞다 그 말이지. 맞다. 자, 3번에 가로가 X, 세로가 Y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이거이다. 자, 둘레래. 자, 가로가 X, 세로가 Y. 자, 가로, 세로죠. 근데 둘레라고 했어. 직사각형의 둘레 알죠?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 세로 더한 녀석을 2배 하면 되잖아요. 이것의 2배라서 이거 곱하기 2야. 곱하기 2인데 곱하기 2는 숫자를 앞에다 쓰고 곱하기 생략하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냥. 이것이 바로 둘레인 거지. 그러니까. 자, 이것이 둘레인데 이것은 X제곱, Y제곱 그랬으니까 요거랑 좀 다른 말이지. 이것은 틀렸구나 그 말이야. 그 다음에 4번. 한 개에 300원 하는 물건 X개를 사고 5,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은 이거냐. 자, 5,000원 냈는데 300원짜리 X개를 샀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스름돈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5,000원 낸 돈에서 빼줘야지 물건값을. 자, 물건값이 근데 300원짜리 X개니까 이만큼 산 거지. 이제 요게 물건값 그 말이야. 300원짜리 X개. 물건값을 빼준 거. 요것이 거스름돈인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 곱하기 기호는 생략해도 되니까 이렇게 300X. 이렇게 5,000 빼기 300X1 하고. 자, 이런 것은 이제 괄호 쳐주고 단위를 원 써줍니다. 이런데도 좀 괄호 쳐주고 제곱 센치 센치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아무튼 이거 원이다. 이것이 거스름돈이다. 맞구나 그 말이야. 자, 5과목의 평균 점수가 A점일 때 총점은 5A점이냐? 우리가 어떤 과목의 총점 이야기지. 평균이 A점이다. 이건 한 과목당 A점이다. 그 말이죠. 평균이란 말이. 한 과목당 A점인데 5과목이야. 그러면 A점에 5배 하는 거지. 그러면 그것이 총점이 되니까 5A. 자, A 곱하기 5인데 5 곱하기 A랑 같은 말이고 곱하기 생략해서 5A라고 쓰는 거지. 5번도 그냥 맞는 말이구나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3번이 틀렸구나 그 말이죠. 자, 다음 문제옳지 않은 거. 이제 이렇게 막 단위에 관련돼서도 막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A kg, Bg, A kg하고도 Bg이 더 있다. 이 녀석은 이거 g이냐 단위를 바꾸는 거 이야기예요. 자, 단위 바꾸기. A kg, B g. 자, 얘를 g으로 바꾸라는 거지. g이. 그런데 A kg, 우리가 kg이란 건 뭐야? 키로란 말이 영어로 킬로란 말이 천을 말해요. 천이. 킬로라는 말 자체가 천을 말해요. 천. 그래서 A kg 그러면 g으로 바꾸면 여기에 1000배를 하는 거지. 우리가 1kg은 1000g, 2kg은 2000g 거잖아요. 3kg은 3000g. 그러니까 이 A만큼 1000에다가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은 1000 곱하기 A 이만큼 g이죠. 이거 g. 거기다가 Bg이 더 있으니까 더하기 B에다가 그림 그려야 되겠지.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어떤 단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숫자가 되는 거고 1000A 줄여서 이제 1000A 더하기 B 이렇게. 이것의 이제 단위는 g이라고 붙여줘야겠지. 요 녀석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그 말이야. 그래서 킬로그램을 g으로 바꾸기. 자, 이것은 1000A g이라고 쓴다는 거야. 1000A g 알죠? Bg 그 말이고. 이제 1000A 더하기 Bg이다. 맞다 그 말이지. 자, A 미터 B 센치. A 미터, 이제 A 미터, B 센티미터.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미터랑 센티미터의 관계예요. 자, 이것도 1미터가 100cm 알겠죠? 자, 1미터가 100cm라는 건 알죠? 100cm니까 A미터 그러면 100cm를 AB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100cm를 AB 하는 거지. 이렇게 더하기 B 요것의 센티미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해주면 이제 100A 더하기 B고 거기다 단위는 센티미터 붙여주면 되겠지. 이런 식이 되겠다 그 말이야. 그래서 100A 더하기 B 센티미터 맞다 그 말이야. 자, 단위를 바꾸기입니다. 그 다음에 A리터 B 밀리리터 마찬가지로 A리터 B 밀리리터. 자, 이제 리터랑 밀리리터 관계죠. 자, 리터랑 밀리리터 관계. 자, 근데 1리터는 1000ml 그래요. 자, 1리터는 1000ml 맞죠? 얘는 100cm 그 말이고 얘는 1000g 그 말이었죠. 이런 단위. 1리터는 1000ml라는 거예요. 자, 1리터가 1000ml니까 아까 여기랑 똑같은 이야기지. 그래서 A에 1000배를 하고, 그러니까 1000A가 되겠고, 더하기 B ml. 이제 역시 1000A 더하기 B의 ml라고 바꿔주면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1000A 더하기 B ml 맞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A년 B개월은 12A 더하기 B개월이다. 자, A년 B개월. 자, 해야 되는 거죠, 년이. A년 B개월. 자, A년 그럼 우리가 1년은 12개월 아니에요, 12달이. 1년은 12개월이니까 1년이 12개월이. 자, 1년이 12개월이면 A년이니까 이제 그것에 A배를 해야지. 12 곱하기 A 줄여서 12A 그러는 게 12A 더하기 B개월이니까 B. 이만큼의 개월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1년이 12개월이니까 12배씩 하는 거. 자, 12 더하기 B개월 맞다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A시간 B분은 이거냐. A시간 B분. 이제 시간에 관한 거죠. A시간 B분. 자, 얘를 이제 분으로 바꾸기죠. 분으로. 자, 근데 A시간. 우리가 1시간이 몇 분이죠? 1시간이 60분이죠. 1시간이. 자, 1시간이 60분인데 A시간이야. 그러면 60 곱하기 A 그래야 되는 거지. 60 곱하기 A니까 줄여서 곱하기 줄여서 60A 더하기 B분 그 말이지. 60A분에다가 B분 보태는 거야. 그래서 요것에 분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자, 이런 건데 60A가 아니라 100A라고 써졌으니까 이것이 틀렸구나 그 말이지. 자, 5번이 틀렸다. 자, 이번에 이제 말로 써져 있는 문제를 좀 나타내보기. 자, 400km 떨어진 곳을 자동차로 가는데 처음에 250km는 시속 100km로 가고 남은 거리는 시속 Xkm로 달렸다. 이럴 때 도착할 때까지 총 걸린 시간을 문자를 사용하는 식으로 나타내자.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느 지점 떨어진 곳을 가는데 그 말이야.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간다 그 소리야. 자, 여기 거리가 근데 400km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 항상 말이 길면 그림으로 좀 메모를 하면서 가는 겁니다. 특히나 고속시 문제 이렇게 그림으로 메모하면 눈에 알기가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 250km는 100km로 가고 나머지는 Xkm로 달렸다고 그랬으니까 처음에 250km는 한 요 정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250km야 지금.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있으면 나머지인 거지. 자, 나머지는 그럼 당연히 뭡니까 이제 400에서 250이니까 150km겠지. 이렇게 빼면 이 거리가 남은 거리다 그 말이고. 자, 이때 이제 여기는 이제 거속시 문제인데 여기 이제 총 걸린 시간에 대해서 말했어요. 총 걸린 시간이 얼마냐. 근데 처음에 시속 100km, 남은 거리 시속 Xkm 막 이렇게. 자, 이것은 거리 속력 시간 이야기인데 우리가 거리 속력 시간은 항상 거속시라고 이렇게 메모를 하세요.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해놨지만 다시 쓴다면 여기도 거속시. 항상 구간별로 갔던 구간별로 좀 나눠서 따로따로 거속시를 쓰는 겁니다. 거속시라는 것은 거리, 속력, 시간 그 말이야. 그리고 단위는 맞춰줘야 됩니다. 단위 통일이. 자, 일단 거리가 250km야. 근데 그때 시속이 100km 시속이고요. 그때 시간은 안 써졌지. 잠깐 놔두고요. 자, 여기 거리는 150km 남은 거지 지금. 그 다음에 속력은 Xkm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간이 되어 있잖아요. 얘가 지금 시속이고 1시간당입니다. 시속이고 얘도 킬로미터고. 그러니까 시간도 여기는 단위가 시간이 되겠죠. 단위가. 자, 시속이니까 이것도 시간인 겁니다. 만약에 분속이면 시간도 분인 거예요. 알겠죠? 초속이면 초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간 통이라는 거예요. 시속이니까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몇 시간이 단위가. 어쨌든 그건데 자, 이때는 속력분의
거리가 시간이라겠지.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그대로 쓰면 100분의 250. 자, 요거 바로 시간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걸린 시간이에요. 100분의 250시간.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력분의 거리. x분의 150시간. 자, 이것이 이때, 여기 갈 때까지 걸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 걸린 시간 그랬으니까 당연히 요거랑 이걸 더해줘야 되겠지. 요 시간이랑 요 시간을 보태자. 이렇게. 그거부터 한다면, 자, 이거 이제 약분 하나 있으면, 약분하고 나서 5로 나누면, 이거 약분 10으로 한 다음에 5로 나누면 5, 20, 5니까 2분의 5죠. 약분까지 해버린다면 2분의 5시간 그만이야. 2분의 5시간이니까 2시간 30분을 말하는 겁니다. 2.5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거고, 이거 시간 더하기, 요거 더하기 x분의 150. 자, 요것의 시간이다. 이렇게 답을 주면 돼요. 요것이 걸린 시간인 거예요. 걸린 시간이. 이렇게 약분까지 해서 깔끔하게 써주는 겁니다.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그 말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지. 여기서까지 걸린 시간, 요거 시간, 여기서까지 걸린 시간, 요거 시간이 두 개를 더한 것이 총 걸린 시간이다. 이렇게 메모해 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막 분수 모양으로 나와요. 여기서 뭐 통분은 굳이 뭐 할 필요는 없겠고 이 정도만 써주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시간이 걸렸다. 자, 이번엔 길이가 xm인 기차가 1200m인 터널을 시속 48km로 완전히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을 문자를 사용하시고 나타내면 다음 중에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막 물으면 이 상황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좀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길이가 xm인 기차가 1200m인 터널을 통과한다. 자, 1200m짜리 터널이 있다. 자, 이것을 터널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 길이가 1200m예요. 딱 메모를 하면 알기가 쉽습니다. 터널이 1200m짜리가 있다. 근데 기차가 이걸 완전히 통과한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기차가 여기 이렇게 왔겠죠. 이렇게 기차가 이렇게 왔다고 하고 여기 기차가 머리 부분이 있다고 하세요. 기차의 몸 길이도 이야기했으니까 기차는 또 xm다 이렇게 딱 쓰고. 자, 기차의 몸 길이도, 기차는 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좀 이렇게 속도 막 거리 계산할 때 시간 뭐 이런 계산할 때 항상 기차의 몸 길이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기차가 이 터널을 완전히 통과했다. 완전히 통과했다가 무슨 뜻이라겠어요? 이렇게 꼬리까지 나왔을 때, 여기가 꼬리가 나왔을 때, 머리가 딱 여기 들어가기 시작해서 꼬리까지 통과하고 나왔을 때, 이때가 바로 완전히 통과했다 그 말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상황 이야기입니다. 그림으로 치면 이런 거고. 일단은 그리고 근데 시속 48km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지금 항상 거속식 문제는 통일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단위를. 여기 지금 거리가 다 길이랑 거리가 지금 다 미터지. 미터인데 얘는 킬로미터죠. 그러니까 뭔가 좀 킬로미터 단위가 좀 다르잖아요. 거리 자체가 이것은 또 시속인데다가 그렇죠.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걸린 시간을 문자를 사용하시고 나타내라는데 여기 지금 질문이 다 지금 분으로 나타나 있죠. 분으로. 그렇다면 단위를 통일. 자, 거속식 문제는 항상 단위를 통일하는 게 중요해요. 단위를 통일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이것도 분속으로 바꾸는 겁니다. 분속. 알겠죠? 자, 시속 48km. 그리고 거리도 지금 다 미터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킬로미터니까 미터로 좀 바꿔줘야 돼요. 알겠죠? 킬로미터도 미터로 바꾸고 시속도 분속으로 바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48km부터, 자, 48km는 48다가 킬로미터니까 여기다 0 3개 붙인 거 미터랑 같은 거죠. 여기서 48,000m. 이것은 1시간이니까 60분에 가는 거리야. 60분 동안. 60분 동안에 이만큼 가는 거지. 그러면 이것을 분속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분속으로 바꾼다고 하면 1분에 가는 거니까 분속이라는 것은 1분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60이니까 60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나누기 60을 이렇게 살짝 해줍니다. 그러면 0 하나 약분되고 6분의 4,800이니까 6, 8, 48, 800이 되겠지. 800m고 1분에는 800m죠. 분속으로는 800m 가는 속력이다. 이런 뜻이 돼요. 이렇게 단위를 미터로 바꿔주고 시간도 분속으로 바꿔주고 아무튼 이렇게 바꿔줘야만 이것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했어요. 1분에 분속 속력이 지금 800m죠. 지금 분속이 800m. 자, 그때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 자, 여기서까지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 이것은 거속식 문제라서 거리, 속력, 시간을 메모하는 겁니다. 통과하는 데 걸린 거리, 통과한 거리, 그 다음에 그때 속력, 시간 이렇게 메모하는 거예요. 자,
그때 거리란 건 뭐냐 그러면 자 기차의 머리가 여기 왔을 때부터 기차의 머리가 여기 왔을 때까지 움직였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움직인 거지 지금. 기차가 통과했다는 것은 여기 터널 길이 1200m만 움직인 게 아니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움직인 게 통과한 거라는 것이고 움직인 거리야. 그러니까 1200에다가 기차의 몸 길이 x만큼 더한 요거만큼이 바로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1200 더하기 x인데 x 먼저 써서 x 더하기 1200이라고 써도 상관없고요. 요거 단위가 미터. 요것의 미터만큼 움직인 거다. 자, 그때 분속은 800m니까 800m 분속입니다. 알죠? 그러니까 그때 시간은 얼마냐? 이때 시간은 이제 이게 분속이기 때문에 시간은 분인 겁니다. 이제 요 시간은 분이에요. 어쨌든 속력분의 거리 쓰는 거지. 속력분의 거리니까 800분의 x 더하기 1200 이렇게 쓰고 단위는 분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요것이 통과할 때 걸린 시간인 것이다. 그 말. 그래서 이렇게 써진 것을 저기서 찾는 겁니다. 800분의 x 더하기 1200은 자 4번에 있죠. 여기서 4번이 답이다. 그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거속식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자 단위를 통일해야 된다는 건 그 시간 단위에 맞춰서. 자 다음 이제 농도에 관련된 어떤 문자 사용이 A% 소금을 200g과 B% 소금을 500g을 섞어서 새로운 소금을 만들었을 때 다음을 문자를 사용하시고 나타내자. 이렇게 서술형이나 서답형으로 이렇게 쓰게 만듭니다. 자, A% 소금물 200g. 자, 우리가 소금물을 섞는다 그러면 여기다가 A% 200g 이렇게 메모하는 거예요. B커를. 그 다음에 B% 소금물, 자, B% 소금물 500g 이렇게 두 개를 섞는다, 더한다 그 말이지. 더해서 새로운 소금을 만든다. 새로운 소금물은 여기가 있겠죠. 이렇게. 자, 요 녀석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200g, 500g이니까 모두 700g인 거지. 소금물이라는 것은 여기는 소금하고 물 합해진 거, 이것도 소금하고 물 합해진 양입니다. 전체 양이니까 이거라고 쓰면 되는 거지. 요거까지는 알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여기 안 써진 거 봐야 돼. 소금의 양이 지금 안 써져. 소금. 자, 소금의 양. 여기 소금의 양을 채워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소금의 양. 알겠죠? 이런 거 나오면, 농도 문제 나오면 무조건 소금의 양 찾아야 돼. 자, 소금의 양은 200g의 A%가 소금인 겁니다. 그래서 200g의 A%그 말이 200g 곱하기 100분의 A 그 말이에요. 요것의 A%가 소금인 거야. 알겠죠? 그 말이 200 곱하기 100분의 A. 그러니까 약분해서 2Ag이죠. 2Ag이 소금이라고. 자, 500g의 B%그 말도 500g의 100분의 B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약분해서 5B가 되겠지. 자, 이게 소금은 5B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A g, 5B g. 그러니까 이거 합하니까 소금끼리 합한 게 여기 소금일 거 아니야. 여기는 2A 더하기 5B의 g이라고 붙여주면 돼. 이게 소금의 양인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원하는 양. 자, 새로 만든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자, 소금의 양은 지금 요것을 써주면 되겠죠. 요것이 지금 소금의 양이고요. 자, 소금의 양은 요거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든 소금물의 농도. 자, 농도라는 것은 여기에 농도, 요걸 말하는 거지. 자, 이걸 만약에 X라고 한다면 그 말이야. 농도는 X%입니다. 자, X를 구해라 이렇게 말하면 그 X는 누구냐? 자, 우리가 여기에 농도식이, 자, 농도는 그 말이야. 자, 이거 농도입니다. 지금 농도를 쓰는 거예요. 지금 농도를 X라고 한다면 농도 X는 그 말이죠. 농도 X는 그 말인데 X는 소금물분의 소금의 양 그대로 써야죠. 공식에 그대로 넣으면 농도 X는 소금물이 700g이에요. 소금의 양이 2A 더하기 500g. 소금물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농도가 되겠죠. 자, 얘가 바로 농도인 겁니다. 소금물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주면 700하고 100이니까 약분돼서 7이 남았죠. 7분의 이거 그 말이지. 이 녀석이 바로 농도가 되겠네. 그 말이야. 농도. 자, 이 녀석이 농도가 되겠다. 그렇죠? 자, 1번, 2번 답은 자, 1번 답은 2A 더하기 5bg이고요. 자, 이것은 7분의 2A 더하기 5 하고 이제 이건 이제 단위는 퍼센트를 붙여줘야 되니까 이건 약분 됐으니까 치우고 이렇게 이것에다가 이제 이렇게 퍼센트라고 답을 써주면 돼요. 농도니까 이렇게 퍼센트 이렇게 답을 주면 되겠다. 자, 이번엔 다음과 같이 성량개비. 자, 화살표 모양은 성량개비입니다. 이런 게 다 지금 성량개비 표현이에요. 성량개비. 자, 성량개비를 이용하여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 모양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때,
이렇게 정사각형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간다면 그 말이야. 가로 방향으로. 이때 정사각형의 개수가 n개가 될 때 전체 성량개비는 모두 몇 개인지 n을 사용해서 나타내라. 자, 이제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보자. 그러면 성량개비를. 자, 저런 것은 어떤 규칙성을 좀 세면 돼. 규칙성이. 자, 딱 보니까 이런 거지. 자, 이제 성량개비라고 친다면 처음에 자, 정사각형이 n개가 될 때는 일단 한 개일 때 모양 이거죠.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는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되지. 즉 성량개비가 하나, 둘, 세 개. 세 개가 플러스 되잖아요. 이렇게. 자, 하나를 더 만들면 세 개 플러스. 만약에 하나를 더 만들면 또 하나, 둘, 세 개. 세 개가 또 플러스 되는 거지. 하나 더 만들면 또 세 개. 계속 세 개씩 더해가는 상황이죠, 지금이. 이런 상황이야. 이렇게 쭉 갔을 때 n개가 되려면 이렇게 가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요 개수가 모두 n개가 될 때 그 말이야. 이때 성량개비는 몇 개냐 이렇게 물으면 자, 이런 것은 규칙을 이렇게 찾으면 쉬워요. 자, 여러 가지 이제 규칙 찾는 방법은 자기 자유인데 좀 알기 쉽게 찾으려면 이게 지금 하나 추가될 때마다 세 개씩 늘어났잖아요. 세 개씩. 그러면 아예 처음에도 원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처음에 한 개 만들 때 네 개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 개씩 추가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성량개비 하나가 있다 이렇게. 성량개비 하나가 그냥 기본으로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세 개를 붙였어. 그랬더니 정사각형 하나가 된 거예요. 그죠? 이거 잠깐 분리시켜놨어요. 하나가 있었는데 세 개를 보태면 하나 정사각형 생기고 또 세 개를 붙이면 또 하나 생기고 또 세 개 붙이면 또 하나 생기고 계속 이렇게 세 개씩만 붙여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는 지금 세 개. 자, 요거 이제 별도 한 개를 별도 놔둔다면 요거 세 개고 이것도 세 개고 이것도 세 개. 자, 추가된 게 지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계속 세 개씩만 추가되는 거지. 이렇게 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보면 뭡니까? 정사각형이 하나 둘 세 개. 세 개인데 그때 성량개비는 세 개씩 세 번에 1 보탠 거지. 알겠죠? 만약에 여기다 또 하나에 돼. 정사각형 4개 만들었다 그러면 3개만 더 보태면 되지. 그러니까 3개씩 4번 거기다 1 보태면 되지. 여기까지 성량개비 개수는. 만약에 5개다. 또 3개 생겼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3, 5, 15에 1 보태면 되지.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5개일 때는 3을 5번 6개일 때는 3을 6번 뭐 이런 말이지. 그렇다면 여기서 개수는 n개다 그러면 n개일 때는 3을 n번 그 다음에 한 개를 보태주면 되겠죠. 이 한 개는 그냥 별도로 나중에 더해주고 요것이 하나 둘 셋 넷 5개일 때 성량개비가 3, 3, 3, 3, 3 5개 3, 5, 15가 필요해. 정사각형이 4개다. 3, 4, 12가 필요하고 정사각형이 6개다. 3, 6, 18이 필요합니다. 요 오른쪽만 세면이. 그러니까 그런 거라서 n개다 그러면 3n 말이지. 3n개가 필요한 거지. 그리고 앞에 하나만 더해주면 되니까 더하기 1. 자, 이것이 바로 n개일 때의 성량개비 개수겠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간단히 찾을 수 있어요. 규칙성을 좀 잘 활용하면 계산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자를 사용한 식을 공부해봤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